진정해.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본 적 있으시죠? 회의 중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릴 때, 누군가의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을 때, 밤에 이불 속에서 갑자기 불안이 밀려올 때.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몸은 전혀 괜찮지 않거든요.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손은 떨리고, 숨은 가빠지죠.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 있어요. 감정이 격해진 순간, 생각으로 뇌를 바꾸려는 시도는 거의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3초 만에, 생각 없이, 뇌를 즉시 진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뇌과학적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왜 괜찮아 라는 생각이 안 통하는지부터 이해해볼까요? 우리 뇌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어요. 편도체라고 하는데요. 아몬드 모양의 이 작은 부위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경보를 울립니다. 문제는 이 편도체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냐면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02초입니다. 눈 깜빡하는 속도의 10분의 1이에요. 반면에 이건 실제 위험이 아니야. 진정하자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면 전전두엽이 작동해야 하는데 이건 최소 몇 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편도체가 이미 비상벨을 울린 후에야 전전두엽이요. 잠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죠. 옥스퍼드 대학교 감정연구팀에 따르면 감정 강도가 높을수록 인지적 재평가, 그러니까 생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화나거나 불안할 때일수록 진정해라는 말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실제로 감정이 극심할 때 인지적 재평가를 시도하면 오히려 전전두엽이 과부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마치 컴퓨터가 과열됐을 때 더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다른 방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에서 몸으로,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몸에서 뇌로, 아래에서 위로.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3초 기술의 비밀,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이 뭐냐고요? 라틴어로 방랑자라는 뜻인데요. 이름 그대로 우리 몸 곳곳을 돌아다녀요. 뇌에서 시작해서 얼굴, 목, 심장, 배, 위장까지 연결된 인체에서 가장 긴 신경이에요. 이 신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 미주신경은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하죠. 이때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서 정반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심장이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이 이완돼요. 둘째, 미주신경은 뇌에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뇌가 몸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주신경 신호의 80%는 반대 방향입니다. 몸에서 뇌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몸의 상태를 바꾸면 뇌가 그 신호를 받고 반응한다는 거죠. 셋째, 이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생각으로 감정을 바꾸려면 몇 분, 길게는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미주신경 자극은 3초에서 30초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생각 없이 뇌를 바꿀 수 있는 이유예요. 자,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탠퍼드 대학교 앤드류 휴버만 교수팀이 연구한 생리적 한숨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1. 코로 한번 깊게 들이쉽니다. 2. 멈추지 않고 코로 한 번 더 짧게 들이쉽니다. 3.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이게 전부예요. 총 3초에서 5초.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 폐에는 수억 개의 작은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폐포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폐포 중 일부가 찌그러져요. 그러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뇌는 이걸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2번 연속 들이쉬면요. 찌그러진 폐포가 다시 펴져요. 그리고 길게 내쉬면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스탠퍼드 연구팀이 111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실험했어요. 하루 5분씩 이 호흡법을 한 그룹과 명상을 한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생리적 한숨 그룹은 명상 그룹보다 긍정적 감정 점수가 56% 더 높았어요. 게다가 호흡법을 하지 않는 평소에도 호흡 속도가 느려졌어요. 몸 전체가 차분해진 거죠. 휴버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명상은 보통 20에서 30분이 필요하지만 이 호흡법은 단 1에서 3회, 몇 초면 됩니다. 진짜 급할 때 회의 직전이나 발표 전에 한두 번만 해보세요. 생각 한 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중 들숨, 긴 날숨. 2번째 기술은 더 강력해요. 다이빙 반사라고 하는데요. 포유류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이에요. 1786년에 처음 발견됐는데요. 고래나 물개가 물에 잠수하면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도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담그거나 차가운 수건을 얼굴에 대면 돼요. 특히 눈 주위와 이마, 코 주변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위에 3차 신경이 있거든요. 3차 신경이 차가운 자극을 받으면 미주신경에 직접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미주신경이 심장에 느려져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버지니아 대학교 존 캠벨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다이빙 반사가 일어나면 심박수가 최대 25%까지 감소해요. G 실험에서는 평소 심박수의 75%까지 떨어졌어요. 더 흥미로운 건요. 캠벨 교수팀의 최근 연구입니다. 심박수만 올라도 불안해지고 심박수가 떨어지면 불안도 함께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빙 반사로 심박수를 강제로 낮추면 뇌가 지금 안전하구나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실제로 10도 정도의 차가운 물에 얼굴을 담그면 미주신경 활성화가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30초면 충분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심장 질환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에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기술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텍사스 대학교 달라스 캠퍼스 연구팀이 치료 저항성 PTSD 환자 9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치료 저항성이라는 건 기존 치료법으로는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연구팀은 이 환자들에게 노출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미주신경 자극을 병행했어요. 12주간의 치료 후 결과는요? 9명 전원이 6개월 후까지 증상이 사라진 상태를 유지했어요. PTSD 진단 자체가 해제된 거예요. 마이클 킬가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이런 실험에서 일부 환자가 호전되긴 해요. 하지만 PTSD 진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평생 이 진단을 안고 살거든요.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노스웰 헬스 연구팀이 산후우울증 여성들에게 귀 뒤 미주신경 자극 장치를 6주간 착용하게 했어요. 결과는요? 74%의 여성에서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어요. 엘리트 사격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4주간의 미주신경 자극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유의미하게 줄이고 자신감은 높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가장 극심한 감정 조절 장애도 몸에서 뇌로 접근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으로 조절하기는 왜 자주 실패할까요?
펜실바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슬픈 영상을 보여주고 다르게 생각해서 감정을 조절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결과요? 감정 강도가 낮을 때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감정 강도가 높아질수록 인지적 재평가 효과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인지적 재평가에는 인지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신적 에너지예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면요. 이 인지 자원 자체가 고갈돼요. 편도체가 비상 모드일 때 전전두엽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더 충격적인 연구가 있어요. 512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우울증과 불안증 환자들의 재평가 능력 자체는 정상인과 차이가 없었어요. 능력은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수영을 배웠는데 정작 익사 위기에서는 패닉에 빠져 수영을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의 드롭아웃 비율이 최대 5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생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정작 힘들 때 쓰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호흡법이나 차가운 물 기술은요?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몸만 움직이면 뇌가 반응해요. 자, 정리해 볼게요. 감정 조절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째,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억제하는 거예요. 진정해. 이건 실제 위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장점은 근본적인 관점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점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지 자원이 많이 들고, 감정이 격할 때는 작동하지 않아요. 둘째, 아래에서 위로. 바텀업 방식. 몸의 상태를 바꿔서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호흡, 온도, 심박수를 조절해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거죠. 장점은요? 3초에서 30초면 효과가 나타나요. 생각이 필요 없고, 감정이 격할 때도 작동해요. 단점은요? 근본적인 생각 패턴까지 바꿔주진 않아요. 그래서 최고의 조합은 뭐냐면요. 급할 때는 바텀업으로 일단 진정시키고, 진정된 후에 탑다운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텍사스 대학교 PTSD 연구가 바로 이 조합이었어요. 노출 치료, 탑다운과 미주신경 자극, 바텀업을 함께 했더니 효과가 극대화된 거죠. 물론 이 기술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결국 증상 완화일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 감정이 올 때마다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을 순 없잖아? 장기적으로는 인지적 재구성이 더 효과적이다.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실제로 생리적 한숨이나 다이빙 반사는 즉각적 효과는 있지만 트라우마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진 않아요. 반면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일단 진정이 돼야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인지행동치료 드롭아웃이 50%인 이유가 힘들 때 쓸 도구가 없어서다. 이건 치료법이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도구다. 스탠퍼드 데이비드 슈피겔 교수의 말이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요인의 신체적 영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면 스트레스 요인 자체를 다루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 vs 몸 싸움이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예요. 먼저 몸으로 진정하고 그 다음 생각으로 정리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유독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의 감정이 내 감정처럼 느껴지고 자극이 많은 환경에 있으면 금방 지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체 인구의 15에서 30%예요. 심리학에서는 고민감성, ISP, Highly Sensitive Person 이라고 불러요.
흥미로운 건요. 이분들의 뇌가 실제로 다르게 작동해요. 2014년 fMRI 연구에 따르면 고민감성인 사람들은 사회적, 감정적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이 더 활성화돼요. 거울 뉴런 시스템이 더 활발해서 공감 능력이 높아요. 도파민과 세로토닌 관련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의 차이예요. 이런 분들에게 그냥 신경 꺼라고 말하는 건 근시인 사람에게 그냥 잘 봐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좋은 소식은요. 고민감성인 분들이야말로 오늘 알려드린 기술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극에 민감한 만큼 진정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고민감성인 사람들은 긍정적 환경에서 비고민감성인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아요. 부정적 영향도 더 받지만 긍정적 영향도 더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함이 약점만은 아니에요. 조절 기술만 있으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진정해라고 생각하는 건 컴퓨터가 과열됐을 때 더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 뇌는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대신 몸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세요. 급할 때는 생리적 한숨. 코로 2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기. 이거 3초면 돼요. 더 강력한 효과가 필요하면 다이빙 반사, 차가운 물에 얼굴 담그기, 또는 차가운 수건 얼굴에 대기. 30초면 충분해요. 진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하세요. 순서가 중요해요. 스탠퍼드 연구팀은 하루 5분 생리적 한숨을 권장해요. 매일 하면 평소 호흡 자체가 느려지고 전반적으로 차분해진대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 출근 전에 한번 더 효과가 느껴지실 거예요. 뇌는 생각으로 안 바뀝니다. 하지만 몸으로는 바뀔 수 있어요. 그것도 단 3초 만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예민함을 다스리는 더 많은 방법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